코스피가 3천선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두고 추세적 상승이냐 기술적 반등이냐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과 시장 대응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재석 리더스투자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마감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3거래일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장중에 또 3,000포인트를 잠시 이탈하였지만 외인의 이제 매수세에 힘입어 재차 반등에 성공을 하며 3,000선을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시장은 이제 시초에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였지만 이후에 낙폭을 줄여가며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8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 점을 체크해야 할 텐데, 그동안 이제 환율의 상승과 또 국채금리 상승으로 위축된 이제 투자 심리가 다시 안정화가 되면서 오늘의 수급이 좀 상승에 좀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참 반가운 상황입니다. 3천선 일단 재탈환에 성공은 했는데 조정이 좀 일단락됐다라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향후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연이은 좀 조정 장세 속에서 이번 주 좀 다소 좀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반등은 이제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고, 그동안 있었던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로 좀 보여지고요. 아직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제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이 좀 시장에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이제 장세가 좀 위아래로 조정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것도 좋겠고, 3분기 실적 장세에 맞게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 지수는 앞으로 이제 우상향 해줄 수 있는 좀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주도주의 부재가 굉장히 뼈아파 보입니다.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 선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10만 전자 기대감은 여전히 무색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걱정도 하셨을 겁니다. 1월 11일 96,800원이었던 연고점 대비해서 현재 약 28%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올해 이제 초에만 하더라도 이제 디램 이제 가격 상승과 함께 이제 호실적까지 또 기록을 하면서 기대감을 실어주었지만, 4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고, 삼성전자는 이제 디램 시장에서 전 세계 4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이제 디램 시장 전망 또한 좀 공급이 지금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아닌 다운사이클 전망도 나와주고 있어서 연이은 이제 호실적에도 부진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또 이제 반도체 업황의 좀 둔화로 인해서 당분간의 상승 지속성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조금 밀리면서 호재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증시입니다.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실적 개선주 어떤 섹터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이제 국내 증시 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내외로 이제 수많은 악재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공급난 등 좀 단기적으로 좀 해소되지 않는 이슈들이 증시에 좀 피로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려서 이제 실적 개선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정확한 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이 좋더라도 지금은 이제 빠른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또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업종의 좀 기업을 좀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실적과 그리고 추후의 성장성까지 좀 두루 갖춘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뚜렷한 시장인데 다음 주에 좀 챙겨볼 만한 괜찮은 섹터와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알루미늄 이제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중국의 이제 전력난 문제와 또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대란과 함께 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키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알루미늄 가격이 또 13년 만에 또 최고치를 이제 달성했습니다. 또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좀 많은 전력이 좀 소모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세계적인 또 전력난에 따른 생산에 좀 차질을 빚으며 병목 현상이 더욱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사마알루미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알루미늄은 이제 알루미늄 이제 아변 제품과 또 알루미늄 박을 또 국내 최초로 좀 개발한 기업으로 특히 이제 알루미늄 박은 또 전 세계에서 6개 기업에서만 생산을 하는 독과점 시장인데 또 알루미늄 박은 또 2차 전지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의 고성장과 또 알루미늄 값 이제 상승에 따른 수혜가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좀 알루미늄 관련주인 사마알루미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실적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이 좀 발표가 됩니다. 이를 비롯해서 다음 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 주 이제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는 방금 좀 말씀해주신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또 한국형 이제 발사체인 누리호의 발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공급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슬라의 3분기 판매량만 24만 1,300대를 인도를 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또한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또 국내 기업들에게도 실적 개선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누리호 발사가 되겠는데 다가오는 21일 목요일에 이제 누리호가 발사를 합니다. 국내 이제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로 이번 발사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자국 기술력을 통해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이제 국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또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테슬라 실적 발표와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기업들 미리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악재가 산적한 시장입니다. 변동성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을 좀 어떻게 해봐야 할지 대응 전략까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이제 현재 이제 국내 증시는 호재보다는 이제 악재가 많은 상황이라 지금과 같은 조정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11월에 좀 점진적으로 시작한다고 한 만큼 또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다소 좀 해소가 되었고 또 환율 또한 이제 다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위험 자산 매수세를 좀 다시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슬아슬했던 또 신용 잔고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만큼 또 안정성을 또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출회된 종목들을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인의 이탈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변동성이 심한 테마주 위주보다는 이제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저희가 살펴볼 이벤트와 섹터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